네, 코로나19 국내 상황 이번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89명입니다.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9,976명으로 지금 10,000명 가까운 인원이 지금까지 누적 확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6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교수님 보니까 이제 어제 하루 동안에도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았습니다. 41명이 이제 해외 유입이었는데 지금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어제 이제 7천여 명이 우리나라로 지금 귀국을 했는데 이 중에 우리 국민이 7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검역 단계에서 얼만큼 발견이 될 것인가, 네. 그리고 무증상으로 왔지만 잠재기 잠복기인 분들이 이제 얼만큼 이제 발생할 거고, 또 자가격리 기간 중에 2차 감염을 얼만큼 일으킬까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확산세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조금 입국자 수도 좀 줄고 또 그 해당 국가에서 발생률이 좀 줄어들면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지금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고 네네. 또 그분들이 비행기도 같이 타고 또 버스나 저희 KTX도 같이 타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잘 방역을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민들이 귀국을 했는데 보니까 이 중에서 유증상자가 11명이고 또 이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지금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좀 방역 관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같이 오신 분들은 다 격리를 해가지고 네. 14일 동안 혹시 이제 증상이 생기지 않나 잘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확진 받으신 분들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이제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잘 봐서 적절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네. 이송해서 잘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함께 머무르신 그 숙소 같은 시설 같은 내에서도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이나 위생관리 수칙을 잘 따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망자도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169명으로 늘었는데 이제 고위험군이 아닌 40대 남성이 심지어 기저질환도 없는데 사망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주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대 중에 위중 환자가 계시고 예. 40대도 위중 환자가 3분이었는데 이제 이분 사망하신 경우에도 이분이 그 입원하신 게 벌써 이제 지난달 7일, 그러니까 거의 한 4주 가까이 그러네요.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셈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젊으시고 기저질환이 없다고 해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고, 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물론 상대적인 비율은 적지만 젊은 층에서 충분한 사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지금 사망자들을 살펴보면은 평균적으로는 기저질환을 한 3개 정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저질환이 바로 고혈압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사망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네, 이 통계는 조금 더 저희가 교차 분석을 해가지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이제 기저질환 중에서 고혈압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 치매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실제로 높이고 합병증을 높이는가 이것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혈압도 고혈압이 있다 없다 보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는 어떤 경증 고혈압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된 콩팥이나 심장질환이 동반된 고혈압도 있으실 거고 해서 이 고혈압의 상태에 따라서도 역시 잘 조절이 되시는 고혈압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네네. 혈압 관리 잘 못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진행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기저질환에 의한 치명률에 대해서 좀 주의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코로나19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태가 이어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마련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당국 혈장 치료라는 것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는데요. 먼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혈장 치료는 이제 그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그러니까
헌혈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혈장을 채취를 해서 환자에게 이제 항체를 공급하는 그런 치료이고요. 메르스 때도 이제 그런 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경험적인 치료인 것 같고 좀 더 근거가 축적이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증 환자에서 이제 치료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받아서 치료에 대한 지침이나 아니면 안전한 혈장을 확보하는 그런 안전 지침 같은 것들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실제 병원에서 이 회복기 혈장 치료가 도입이 되기도 했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는데 우선 이 회복기 혈장 치료 굉장히 어려운데 말 자체가 어떤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혈장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혈액 중에서 네네. 백혈구, 적혈구 같은 세포 성분을 제외한 네. 액체 성분, 노란 액체 성분을 우리가 혈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혈장 성분에는 여러 가지 요소, 뭐 알부민이라든지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혈액을 응고시키는 응고인자라든지 다양한 성분이 액체 성분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회복기 혈장은 코로나를 감염을 앓고 나서 항체가 생기신 분들이 항체가 네네. 아마도 이 혈장에 있을 거고 이 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하면은 그 회복기에 있던 환자의 항체가 환자분에게 조금 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투여를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뭐 연대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환자 3명에게 이 혈장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뭐 2명 정도는 긍정적인 징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뭐 구체적인 뭐 치료 방법이나 효과는 또 공개되지 않고 있네요.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공개돼야 될 것 같고 네. 또 다른 동료 전문가들의 심사를 좀 거쳐야 될 과정이 있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신호라고 보이는데 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예.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라든지 또 이제 메르스라든지 이제 과거에도 좀 시도된 경험이 있었는데 네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한 연구 실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문이 나오면 좀 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쨌든 이게 좀 치료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런 혈장 치료를 진행하려면 완치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헌혈 협조를 해줘야 되나요? 네, 일단은, 요게 효과가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완치자라고 했을 때 완치자분들의 혈장에 충분한 항체가 있는지도 좀 검사를 해야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항체 기준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예. 예를 들면 뭐 면역 글로불린 G의 어떤 타이터가 뭐 1대 1000 이상이라든지, 뭐 중화항체가 있어야 된다든지, 네. 그리고 헌혈하고 나서 또 당일날 24시간 내에 투여를 한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투여하는 양은 이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특히 또 뭐 혈액형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네.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치료 방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제 뭐 혈장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시도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서 좀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좀 아직 완전한 검증은 아니지만 좀 생각이 됐을 때 시험적으로 투여가 좀 많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투여하는 게 이제 완치자들이 헌혈도 해야 되고 기증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네요. 또 그분들이 또 좋은 뜻을 했지만 또 다른 어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나 다른 감염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예. 혈액 관리도 까다롭게 해야 되고 또 하고 나서 또 해열할 때도 이제 많은 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최종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짧게 알려진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혈장 그 성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ABO 혈액형 자체는 네.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아, 일단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조심스럽게 혈액형 ABO RH 혈액형에 좀 맞게 좀 투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예. 거기서 면역 글로불린만 추출한다면은 뭐 혈액형에 관계없이 투여를 할 수 있겠고 예. 네. 또 뭐 O형 혈액이라면 또 좀 혈액형에 관계없이 응급일 때는 좀 혈액형을 무시할 수 있겠지만 네. 또 일반적으로 나타났을 때 수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아무래도 또 이
그 혈장 성분에는 또 뭐 혈장으로 인한 어떤 감염 위험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작용 위험성이 있어서 아마 좀 지침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적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혈장 치료 의미까지 알아봤습니다. 김경우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